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 버는 80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무천강 지음, E.S. 도웅김, 리드리드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가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돈도 나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고 돈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떻고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돈에 관심을 갖고 또 돈을 주시하면서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코 돈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돈이 따르게 하고 불리는 법, 잘 쓰면서 잘 버는 법, 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저축과 투자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돈 버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읽을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돈 버는 80가지 습관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부자가 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돈을 알아야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지만요. 모은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돈이 있어야 투자나 자산 관리를 논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자산 관리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에 대한 늦장 심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머니 플랜을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자산 관리나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고정 재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잘것 없는 재산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산 관리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또 돈은 불릴수록 불어나는데요. 평소에 모아뒀던 돈에서 처음 자산 관리가 시작됩니다. 즉, 먼저 아껴둔 작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한 푼 한 푼씩 모여야 쌓이는 것인데요. 꼼꼼하게 계산하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 관리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자산 관리 습관도 바로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크기를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모으고 아끼고 투자하면서 돈을 불려나가면 됩니다. 또 돈이 돈을 따르게 해야 하는데요. 자산 관리는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다리가 있고 돈에는 네 개의 다리가 있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돈을 따르는 것보다 돈이 돈을 따르게 하는 것이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돈이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자산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산이 불어나면 돈을 관리하고 이익을 즐겨야 합니다. 자산 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가늘지만 긴 흐름인데요. 자신의 자산 상황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늘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도 자산 관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데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대세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데요.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자기 자산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산 관리를 위해 긍정적, 낙관적, 미래지향적 생활 태도와 사고 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투자나 자산 관리의 참뜻을 이해해야 그 속에 숨겨진 무한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산 관리를 잘하고 싶지만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가계부를 쓰는 것인데요. 가계부를 쓰는 것은 자산 관리의 첫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습관으로 내 재산에 안전 장치를 걸면 모호한 인생을 뚜렷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컨트롤하고
지혜로운 소비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출을 통제하고 잔고를 늘림으로써 투자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제공받게 됩니다. 자산 관리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 관리를 시작하면 곧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데요. 반드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일처럼 먼저 습관을 기르고 지식을 쌓은 후에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눈먼 돈은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으며 빚진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 상황에 대해 자주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자산 배치 현황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산의 거짓 건강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여 악화시키면 유동 자산이 감소될 뿐만이 아니라 고정 자산의 수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상황에 따라 목적성 있는 치료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산이 거짓 건강 상태에서 벗어날수록 자신의 부는 더욱 적극적이고 온건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한 부채 소비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 소비는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자신의 채무가 불량 채무가 되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100% 만족이란 없습니다. 늘 자신의 집은 다른 사람의 집보다 작고 자신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보다 안 좋고 자신의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감정입니다. 돈이 많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따라서 적당한 때에 자신의 마음에 방학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빚을 짊어지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삶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 소비를 할 때는 자신의 미래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수입이 줄어들면 현재의 양성 채무가 불량 채무로 바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수입에 대한 예측이 좋지 않다면 최대한 빨리 자금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저축할 돈부터 떼어야 합니다. 저축은 전통적인 구닥다리 자산관리 방식이 아닙니다. 부는 통장 속에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숫자로 보여야 비로소 부가 보입니다. 저축은 소비를 리드할 수 있고 계획적인 삶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풍조를 기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의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쓸 때는 투자 행위와 소비 행위를 구분해야 하고요. 매달 월급의 30%를 저축한 뒤에 남은 돈으로 소비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축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클수록 스스로 자산 관리 습관을 길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또 잘 쓸 줄 알면 잘 버는 법도 아는데요. 우리의 소비 결정은 기준가와 무관한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의 가격과 원래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큰 할인폭의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제품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할인을 쫓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요. 비싸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물건을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수입에 맞는 지출이 답입니다. 수입에 맞는 지출은 경제 관리의 기본입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입에 맞는 지출과 간단한 자산관리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자신의 경제 상태가 컨트롤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생에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신의 자산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과 자신의 재정 수입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수입에 맞춰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통제해서 현금 흐름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옛말에 큰 부는 하늘에 달렸지만 작은 부는 절약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자산관리 성적이 미래 생활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력적인 구두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 자신의 인색함은 명약이 됩니다. 반드시 합리적으로 자신의 소비를 컨트롤해야 하는데요. 눈앞의 호기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시선을 멀리 두어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절약하고 저축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낀 돈을 적절하게 투자하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년층 등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80가지의 돈 버는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